오늘 가장 큰 소식은 이란에서 나왔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 그리고 추가 확전 위협을 받은 국가들조차도 미국이 주도하는 대이란 연합에 합류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란의 외교력이나 위협 때문이 아니라 워싱턴이 동맹국들을 전쟁에 동참시키지 못하게 만든 일련의 전략적 결정들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이 이란을 넘어 확산될 수 있다는 첫 신호 중 하나는 이란 드론이 아제르바이잔 영공을 넘어 나흐치반시의 공항 터미널을 공격했을 때였습니다.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제르바이잔은 여전히 미국이 주도하는 대이란 연합에 합류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불만이 없어서가 아니라 위험을 계산한 결과였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공격 이후 해명을 요구하고 터키와 조지아와의 안보 협력을 강화했지만 지도부는 전쟁에 합류할 경우 자국이 이란과 러시아 사이의 최전선 국가가 되어 이미 겪은 것보다 훨씬 더 큰 파괴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보호를 받으려면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이 대규모로 분쟁에 개입해야 했지만 이는 전혀 보장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이 공격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자 이란 역시 초기 공격에 대해 긴장을 완화하고 화해를 시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란이 추가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지자 아제르바이잔이 전쟁에 참여할 이유는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의 소극적인 태도는 예외가 아니라 워싱턴이 직면한 훨씬 더 광범위한 문제의 초기 신호였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이 참여하는 주요 군사작전에서 통상적으로 선행되는 외교적 조율 없이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이는 주목할 만한 일이었는데 워싱턴은 이미 1월 시위가 한창일 때 개입하지 않고 이란과의 대결을 준비하기 위해 2달이나 개입을 미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군사적 준비에만 쓰였을 뿐 정치적 합의를 구축하거나 서방 동맹국들과 공동계획을 조율하는 데에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유럽 정부들은 불시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사전에 준비하기보다는 사태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워싱턴이 작전이 이미 시작된 후에야 동맹국들에게 참여를 요청했을 때 많은 국가들은 해당 지역에서 군사 개입에 필요한 배치된 병력이나 물류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전쟁에 참여하려면 병력을 서둘러 동원하고 타격 작전에 급하게 합류해야 했기 때문에 장비와 인력에서 피할 수 있었던 손실의 위험이 커졌습니다. 준비 부족은 더 근본적인 문제로 악화되었는데 전쟁 자체에서 달성해야 할 널리 받아들여지는 공동 목표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위험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이란에서의 체제 교체라는 목표는 전쟁에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목적을 부여했을 것이며 많은 이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앞선 보고서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초기의 체제 교체 구상은 빠르게 비현실적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동맹국들이 공동임무 아래 단결할 수 있었던 정치적 기반이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미 유럽 관계의 조기 악화와 전쟁 목표에 대해 미국 행정부가 보인 일관성 없는 모순적 신호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미국 측의 다양한 발언들은 이란의 군사 능력 약화, 가공의 핵무기 프로그램 해체, 나아가 이란 내부의 근본적인 정치 및 국경 변화까지 암시하는 광범위한 야망 등 목표가 시시각각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이 중동 전역의 유럽 관련 거점을 타격하기 시작했을 때 유럽의 대응은 연합적 공세가 아니라 방어적 조치에 그쳤습니다. 영국은 키프로스에 추가 항공기, 방공 자산, 드론 대응 시스템을 증강 배치했습니다. 프랑스는 군함, 라팔 전투기, 지상 방공 시스템을 파견했습니다.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터키 역시 자국 인력, 기지,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방공 시스템, 해군 자산, 항공기를 이동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 중 어느 나라도 공세작전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터키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여러 발이 자국 영공에 진입했다가 나토 방공망에 의해 격추된 이후 미사일 방어를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배치는 유럽 국가들이 자국 방어에는 적극적임을 보여줬지만 미국의 대이란 전쟁에 동참할 의지는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걸프 국가들은 테헤란의 주요 표적 중 하나였기 때문에 반이란 연합에 동참하라는 압박을 가장 강하게 받았습니다. 일부 국가는 제한적인 공습으로 보복했지만 더 넓은 전쟁의 참가자로 공개적으로 식별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신종을 기했습니다.
여러 경우 항공기는 식별 가능한 마크와 국기를 제거하거나 가렸는데, 이는 그럴듯한 부인 가능성을 유지하고 추가적인 확전 위험을 줄이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중함은 군사적 현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걸프 국가들의 군대는 대체로 내부 치안 유지, 반군 및 민병대에 대한 공중 우위 확보, 그리고 대리 세력의 미사일 공격 방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이란과 같은 대규모 지역 강국과의 지속적인 정규전에는 적합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억제력은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이었지만, 장기전은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의미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행정부의 시각에서 볼 때 연합군 결성 실패는 동맹국들이 이란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가 아니라 미국이 집단 행동에 필요한 정치적 조건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명확한 계획과 분명한 목표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전쟁에 참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는 이란에 맞선 더 큰 작전에 기여하기보다는 자국 방어에 집중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합군 조직 실패는 외교적 준비가 군사적 준비만큼이나 중요하며 현실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과제임을 보여줍니다.